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오늘은 최근 클래리티 법안에 울고 웃었던 행보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꽤 피곤했었던 클래리티 법안이 최근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오전에 보셨겠지만 백악관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 이게 항상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 즉 백악관에서 이 사인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너 워터렛이라는 속보 전문 기자죠. 이분이 이제 밝혔는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뭔가 지금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합의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일단은 나왔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요. 이 오전에 캡처를 한 건데 이 뉴스에 대한 좋아요가 1127개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7월 말 8월 초까지 해서 계속 공화당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고 비록 싸운다 할지라도 이런 게 치고받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왔다. 요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민주당이 윤리조항을 넣지 않으면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하겠다. 완전히 거부를 했었는데, 백악관도 호응을 잘 안 해줬죠. 싫은데 라고 해서 아예 그냥 막막했던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는, 윤리조항 그거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좀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 패트릭 위트라는 암호화폐 위원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 회의를 조율하거나 지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교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군대 훈련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러니까 몇 달을 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연기를 시켰다라는 클래리티를 뭐 관철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뭐 이것도 작게나마 좀 호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이 생각보다 시원하게 올라가질 않아요. 여전히 한 40%? 그러니까 한때 44%까지 오전에 찍었다가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적어도 50%는 넘어가줘야 이게 좀 확실한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뭐 트리플 바닥을 쳤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확률이 떨어졌었어요. 한 33%, 31%, 31%를 두 번 정도 찍고 그나마 좀 올라온 거다. 이게 생각보다는 좀 험난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그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률이 안 좋았을까? 승인 확률이 트리플 바닥을 찍었을지를 한번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초가 핵심 통과, 그러니까 윤리 조항에 한해서는 핵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민주당이 같이 모였거든요. 초당파 협상 그룹이라고 해서 회의를 할 때 처음부터 민주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빼놓고 회의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때만 민주당 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어요. 민주당, 공화당,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까지 셋이 다 모여서 했었다. 그래서 이때 통과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용이 좀 어렵게 써 있거든요. 자, 일단 읽어보면 법무부가 윤리 규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사실상 윤리조항은 트럼프를 겨냥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거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을 앉혀놨는데 이 DOJ가 트럼프를 고소를 안 하면 이거는 뭐 말짱 깡인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윤리조항 이거 소용이 없다. 그래서 DOJ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DOJ, 연방 법무장관을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러면 DOJ가 놀고 있어도
업무를 하지 않아도 견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화당과 백악관과 심지어 민주당 일부도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 맞는 거냐?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트럼프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수틀리면 그러면 각주 법무장관들이 이 DOJ 장관을 막 고소를 한다든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무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철회가 돼버렸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좋은 통과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렇게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6월 중순쯤에 두 번째 윤리조항 대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민주당이 들어가질 않아요. 공화당과 백악관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통과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이 철회된 이후에 대안으로 그러면 DOJ 법무부 장관에게만 집행권을 부여하겠다. 뭐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탄핵 절차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 공화당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 하라고 할 법한데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됐다라고 합니다. 왜냐? 일단 출발 당시부터 민주당이 없었던 게 문제기도 하지만 사실 이 탄핵 절차라는 건 그냥 원래 있는 것을 얘기를 끄집어내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가 뭐 트럼프 문제 있으면 탄핵해봐. 말은 쉽지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초고난이도의 절차다. 예를 들면 하원의 절반 이상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상원은 무려 3분의 2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껍데기만 달리 씌워가지고 이걸 아니라고 들고 왔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것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윤리조항 세 번째.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고는 있어요. 공화당과 백악관과 그리고 트럼프까지도 같이 이제 협의를 한 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신 안이었는데 정확한 조문은 모두에게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을 준 것 같은데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제한적이고 뒷전인 것 같은데 라고 가예고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분 많이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해고의 의견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말은 7월 17일의 안이 모두에게 공개가 된 건 아닌데, 가해고라든지 민주당 상원 의원 일부에게는 공개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해고의 평가는 그 안 내가 봤는데 너무 약해.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부르지 않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좋다. 통과 확률이 떨어졌다. 공화당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걸 뭐 잘했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후에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공화당이 이 안을 만들어 와서 백악관에 브리핑을 했다. 윤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사람들이 사인을 안 해줬다.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7월 21일자로 갑자기 벼랑간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해줬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7월 17일에 안을 바로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조금은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진작 사인할 거였으면 7월 17일 날 보자마자 사인을 했겠죠. 근데 이게 사인이 좀 늦게 나왔다는 거는 뭔진 모르지만 살짝 다듬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겠죠. 아마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회의에서 처음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이에고라든지 알소브룩스라든지 이런 민주당 좀 힘이 있는 약간 캐스팅 보터 같은 상원 의원들의 반응이 나와야 그러니까 안을 보고 뭔가 비판이든 뭔가 나와야지만 조금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의견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조만간 우리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합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현재까지도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특히 민주당 쪽 반응을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민주당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뉴욕의 전 뉴욕 주지사를 10년 넘게 하셨던 쿠오모라는 분입니다. 이분 동생도 뭐 앵커로도 활약을 했었고, 뭐 정치 명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의 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요, 이상하게도 6월 말 정도부터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말이 주식 토큰화입니다. 주식 토큰화가 미래고 RWA 가지야.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폭스뉴스에서는 미국은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분의 발언의 대부분은 사실상 RWA였습니다. 왜냐? 이분이요, 6월 말쯤에 아이스라는,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가 있죠. 여기랑 OKX라는 중국계 크립토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기 합작 회사의 공동 의장으로 이 앤드류 쿠오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치 톰리처럼 공동 의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 왜 만들었을까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식을 토큰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주식 토큰화가 미래다를 블랙락, 로빈후드,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이분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분은 뉴욕 주지사를 3선인가 했던 민주당 오래 있었던 분인데요. 21년도에 성추행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긴 했지만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OKX라는 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하는 자문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23년도는 게리 겐슬러가 정말 난동을 부렸던 크립토 막 기업들 다 목을 치고 날렸던 뭐 이랬던 적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OKX는 FBI의 뉴욕 남부지검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OKX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다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OKX를 자문을 했다. 뭔가 좀 수상하죠. 그래서 25년도에 뉴욕시장 선거 출마 당시에 맘다니 후보에게 야, 이거 문제 있는 OKX를 자문했다고 하면서 뭐 집중 공격을 받고 낙선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낙선을 뭐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특이한 경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크립토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지금은 거의 업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6년도 6월부터 OKX와 아이스의 합작회사의 공동의장으로 나서면서 마치 톰리처럼 이더리움 붐을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계속 RWA가 오기를 바라고 춤을 추고 계신다. 실제로 본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OKX의 이사회 멤버로도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뭐 6월 말부터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이걸 다 가져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핵심만 말하면 6월 말부터 현재까지 RWA는 금융의 미래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치계를 떠나서 그런지 뭐 사회주의가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JP 모건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클래리티를 가지야를 외치고 있고 마치 공화당 의원처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민주당의 삼선 중진, 이 현역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또 제발 좀 클래리티 통과를 시키자라고 발언을 했었죠. 바로 마크 워너라는 분인데요. 나는 이 클래리티 액트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나 정말 이 크립토 헬에 너무 지친다. 이 지옥에 지친다. 나는 아메리카가 이 크립토 자산에서 리딩을 하길 원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이분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히 이 상원에 대한 표결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소수 그룹 중에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시켜줄,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면 약간 반대 의견,
뭔가 배신을 하는 뭐 이런 분들이 클래리티로 넘어와야 이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까 주목을 하자는 가에고라는 분도 있고 코르테즈도 있고 알소브로스도 있고 뭐 질리 브랜드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은 소심파입니다.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이분은 부자형이에요. 돈을 뭐 이 크립토 뭐 후원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기술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는 분이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이제 벤처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소신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5월 마크업 당시에도 클래리티 찬성을 던지면서 지난 몇 달간은 크립토가 지옥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연옥 정도지만 앞으로 천국까지 나는 가고 싶다. 뭐 크리스찬인지 뭐 천주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소신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말고도 많거든요. 그러면 왜 민주당 쪽에서도 클래리티의 조건부 찬성자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요걸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루벤 가예고라는 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서 얘기한 마크 워너라는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젊습니다. 젊으면 정치할 날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자, 이 가예고, 애리조나의 남성 45세 분인데 이분이 28년 대선 출마설까지 도울 정도로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젊은 분이다. 물론 이제 클래리티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계속 아무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이 뒷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왜 이렇게 지지를 하는가? 크립토 업계와의 관계를 찾아보니까요. 24년도 상원 선거 당시에 본인이 크립토 슈퍼팩으로부터 1,000만 달러나 무료 지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무조건 낙선은 뽑히진 않았겠지만 1,0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중도적인 느낌으로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해야 크립토 쪽으로도 로비를 받을 수 있고 오래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엔젤라 알소브록스도 나름대로 젊은 55세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물론 뭐 찬성 협조 이유도 있지만 뒤에 이제 크립토 업계 후원 이쪽을 봤더니 역시 본인의 경선 2024년에서 페어쉐이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립토를 지지를 하면 너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너 낙선 운동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친크립토 정책을 24년도부터 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26년도에 하원 경선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이제 선거는 아니었지만 이쪽에서 페어쉐이크가 지지를 하는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550만 달러를 지원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페어쉐이크라든지 슈퍼팩이라든지 이쪽을 좀 두려워하는구나, 눈치를 보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마크 워너, 아까 그 보셨던 분만이 소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털어도 털 게 없어요. 뭐, 이 로빈하고 받은 게 전혀 없이 통신업계 사업가 출신으로 이분은 그냥 신기솔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냥 소신대로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국가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업계에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친 크립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은 하는 분인데 워낙 이제 2억에서 한 3억 불 정도 부자형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이 후원을 받고 뭐 이런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이 엘리사 슬로킨. 이분도 이제 49세, 나름대로 젊은 여성분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클래리티도 공동 발의도 했고요. 지니어스도 찬성을 했었고, 세이프 크립토 액트도 동시에 발의를 했었고, 이분도 본인의 24년 상원 선거 당시에 슈퍼팩으로부터 95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스탠드 위드 크립토의 평가에 보면요. 모든 의원들의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친 크립토 등급에서 강력하게 크립토를 지지한다. A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젊은 정치인들은 언제까지나 전통 금융 편에만 서면 오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쪽 크립토 쪽이 이제 돈도 많아졌고요. 이 정말 표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됐구나.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클래리티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설사 만약에 막힌다 하더라도 이미 통과가 됐던 지니어스 법안은요. 아무리 늦어도 보수적으로 봐도 27년 1월부터는 그냥 무조건 시행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서클의 CEO가 CNBC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니어스 액트나 클래리티 액트나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특히 지니어스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주요 기관, 모든 은행, 모든 뭐 회사, 결제회사, 기업들이 이제 이 인프라 위에 구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업을 할 때 그냥 싫더라도 쓸 수밖에 없다.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지니어스든 클래리티든 이게 통과가 되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뜰 수밖에 안 쓸 수 없다. 모든 이제 결제에 많이 쓰일 것이고 특히 RWA는 사실 클래리티 법안과는 뭐 물론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번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RWA 시대가 올 것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블랙락이든 뭐 코인베이스든 로빈후드든 아까 뭐 뉴욕 증권 거래소든 모두 이거는 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불호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주식, 펀드, 채권, 뭐 사모펀드, 부동산 5만 가지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릴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AI랑 코인은 미국이 버리면 미국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AI로는 GDP를 올릴 수밖에 없고 코인으로는 미국의 빚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물론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비중이 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훨씬 크긴 하지만 최근에 조정 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AI 데이터 센터 종목인 아이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서클을 조금씩 추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양대 축이기도 하고 위기설이 막 나오니까 정말 민망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AI와 코인은 저는 오히려 망하면 살려줄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미국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다시 스멀스멀 나오냐면요. 이 플리패닝, 이게 플립, 뒤집다라는 얘기와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섞인 단어인데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즉,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최근에 다시 스멀스멀 나오면서 글쎄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조금은 최근에 더 나은 것 같죠. 물론 뭐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그 이유가 뭐다? 결국은 뭐 지니어스든 클래리티든 뭐 스테이블이든 뭐 RWA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경부고속도로 미어 터질 것이다. 이게 이더리움이고 이제 중부고속도로 뭐 서부고속도로 뭐 수많은 영동고속도로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5만 가지가 많이 이제 물동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가 있으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관건은 크게 오르고 많이 쓰일 때 내가 이 자산들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크립토 자산들이 크게 올라가고 많이 쓰일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과 내가 그때까지 오래오래 잘 들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텐데요. 힘들 때도 오래 들고 계셨다면 크게 오를 때도 꼭 들고 계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